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머디티입니다. 오늘은 2026년 이맘때쯤 우리 커피 시장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EU 산림벌 채방지 규정, EUDR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UDR은 유럽연합이 환경보호를 위해 산림벌채와 관련 없는 제품만을 수입하겠다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이 한국의 로스터리와 생두 수입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기업에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중소기업에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이후 시장이 글로벌 커피 소비의 약 30%를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톤당 150에서 29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4일, EU의회는 EUDR 시행을 1년 연기했습니다. 언뜻 보면 유예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미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EUDR을 준수하는 물량과 그렇지 않은 물량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EU 국가인 우리나라의 커피 가격과 수급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EU 수입업체 기준으로 대기업은 364일, 중소기업은 546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마지막 귀한 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EUDR의 시행은 한국 커피 시장에 세 가지 큰 도전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공급망 교란과 비용 상승입니다. 글로벌 트레이더들은 EUDR 준수를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형태로 생두 가격에 전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격 상승 압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수출 기업의 생존 문제입니다. 믹스커피나 RTD 음료 등을 이유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원두뿐만 아니라 프림에 사용되는 파뮤까지 산림 파괴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셋째, ESG 압박과 브랜드 리스크입니다. 만약 한국이 EU에서 퇴출된 산림 파괴 커피의 도피처가 될 경우 기업들은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치명적인 브랜드 평판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 EUDR의 핵심 준수 요건 세 가지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는 지리적 위치 정보, 즉 지오로케이션입니다. 4헥타르 미만의 소농은 단일 GPS 포인트, 4헥타르 이상의 농장은 전체 경계를 나타내는 다각형 폴리곤 정보가 필수입니다. A는 위성 이미지와 대조하여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벌채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실사 성명서입니다.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성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 발급되는 참조번호가 없으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셋째는 추적성 및 분리입니다. 블렌딩된 커피 중 단 하나의 원두라도 산림 파괴 지역산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배치의 모든 제품이 폐기되거나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EU 시장에 제품을 들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요 커피 생산국들은 현재 EUDR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명확히 나뉘는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준비 완료 단계입니다. 브라질은 대규모 농장 위주로 세카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고, 콜롬비아는 FNC 주도로 농장의 99% 지리 정보 확보를 마쳤습니다. 이들 국가의 물량은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겠지만 수요 쏠림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대응 중입니다. 정부 주도로 국가 단위 농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스턴트 및 믹스커피의 핵심 원료인 만큼 EUDR 대응 여부가 원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는 고위험 국가입니다. 500만 소농에 가든 커피 형태로 재배되는 특성상 GPS 데이터 수집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비준수 물량의 주요 유입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최근 홍수 피해로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EUDR 대응에 추가적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UDR 준수에는 피할 수 없는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는지 함께 보실까요? 먼저 데이터 수집 및 매핑에 톤당 30에서 50달러, 디지털 플랫폼 사용료로 10에서 20달러, 검증 및 감사에 20에서 40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40에서 80달러, 그리고 준수 물량과 비준수 물량을 분리하는 물류 비용으로 50에서 100달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톤당 150에서 29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간 50톤을 사용하는 중소 로스터 기준으로 보면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약 1,5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커피 시장은 EUDR 시행 후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까요? 기회가 될 수도 아니면 도피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커피 공급망은 이제 EUDR을 준수하는 TL 시장, 즉 EU나 북미 등으로 고품질 물량이 우선 배정되고 그린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이나 중국 같은 비규제 시장, 즉 T2 시장에는 비준수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덤핑 그라운드 시나리오입니다. 저렴한 비준수 물량이 유입되어 단기적으로는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산림 파괴 커피 소비국이라는 ESG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동조화 시나리오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준수 커피를 선호하게 되면서 한국 시장 전반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이중 전략 시나리오입니다. 대기업은 100% 추적 가능한 커피를 마케팅에 활용하며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저가 시장에서는 비준수 커피를 사용하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브랜딩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가치 상승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프리미엄 가치로 포장하는 것이죠. 첫째는 급진적 투명성입니다. 미국의 오닉스 커피랩처럼 생두원가, 운송비, 마진까지 1센트 단위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높아진 가격이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임을 소비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물 다양성 마케팅입니다. 산림 벌채 방지는 곧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직결됩니다. 스미소니언 버드 프렌들리 인증을 활용하여 이 커피 한 잔이 철새의 쉼터를 지킵니다와 같은 감성적인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소싱 플레이북은 원가 관리와 공급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급처 준비 상태 평가입니다. 현재 거래 중인 주요 트레이더 및 수출업체의 EUDR 대응 계획을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공급처별 리스크 맵을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산지 포트폴리오 재조정입니다.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처럼 EUDR 준비가 완료된 산지의 비중을 확대하여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에티오피아와 같이 비준수 물량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산지에 대한 의존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블렌드 원가 관리입니다.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산지의 블렌드 비율을 조정하거나 베트남 로부스타나 우간다 등 대체 가능한 산지를 테스트하여 원가 상승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디지털 추적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디지털 추적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트레이스X는 블록체인 기반의 엔드-투-엔드 추적 시스템으로 EU-DDS 시스템과 API 연동이 가능하여 직접 무역을 하는 중대형 로스터리나 생두 수입사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뱅크유는 소스 레벨 데이터 수집에 특화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환경도 지원하고 기존 ERP와의 통합이 용이하여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대기업이나 글로벌 트레이더에게 추천합니다. 메리디아 베리파이는 GIS 및 AI 기반으로 폴리곤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고 산림 벌채의 리스크를 자동 평가해 줍니다. 협동조합이나 산지 수출업체, 데이터 검증이 필요한 수입사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콜티바는 농가 교육 및 생산성 향상 기능까지 포함하고 시드 투 테이블 추적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공급망 관리자에게 유용합니다. 각 비즈니스 유형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유 수출 기업, 예를 들어 동서식품이나 롯데 같은 곳은 직접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2026년 12월까지 EUDR 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원재료인 커피와 파묘 공급처의 EUDR 인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추적 시스템 도입과 EU 파트너와의 데이터 연동이 핵심 과제입니다. 둘째, 프리미엄이나 스페셜티 로스터리에는 이 변화가 오히려 차별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UDR 준수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프리미엄 라인업을 구축하고 공급처 투명성 정보를 QR코드로 공개하여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분을 가치 소비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셋째, 일반 로스터나 수입사, 유통사에는 원가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공급처별 EUDR 대응 현황을 파악하여 가격 인상 시기나 폭을 예측하고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티오피아와 같은 고위험 산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비준수 물량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ESG 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2026년을 향한 로드맵,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일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2026년 상반기에는 공급망 진단 및 시나리오 분석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거래처에 EUDR 대응 계획을 문의하고 산지별 가격 변동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수 물량만 취급할 것인지, 혼용할 것인지, 또는 비준수 물량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2026년 하반기에는 가격 전략 및 포지셔닝 조정이 필요합니다. 메뉴나 제품의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블렌드 레시피를 조정하고 대체 산지를 테스트하며 원가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2026년 12월 이후에는 본격 시행 대응 및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실제 시장 반응과 EU에서 퇴출된 물량이 아시아로 유입되는 추이를 면밀히 추적하고 경쟁사 대응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 회사의 전략을 미세 조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바로 비준수 물량을 취급할 것인가입니다. EUDR 시행 후 EU에서 퇴출된 비준수 물량이 한국 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어떻게 다룰지는 각 기업의 브랜드 정체성과 고객층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EUDR 준수 물량만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장점은 ESG 브랜딩과 프리미엄 포지셔닝이 가능하지만 원가 상승과 공급 부족 시 물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준수와 비준수 물량을 혼용하는 경우입니다. 원가 유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가격대에 대응할 수 있지만 물량 분리 관리 비용과 브랜드 일관성 저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셋째, 비준수 물량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단기적인 원가 절감과 저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ESG 리스크가 크고 향후 규제가 확산될 경우 재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하는 트레이더에게 2026년 12월 이후 준수 물량과 비준수 물량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라는 질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에 대비하되 과잉 대응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UDR은 한국에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규제 준수가 아니라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입니다. 시장 가격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요 거래처의 EUDR 대응 현황을 문의하여 가격 변동 시나리오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EUDR 준수 프리미엄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가격 경쟁력을 우선할 것인지 명확히 결정하십시오. 또한 불필요한 솔루션 도입이나 섣부른 공급처 정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페셜티 시장을 겨냥하거나
ESG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EUDR 변화가 우리 커피는 살림을 파괴하지 않습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차별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온라인 커머디티 인덱스 리서치였습니다. 2026년에도 커피 시장의 유익한 인사이트를 발굴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